안녕하십니까, 여은입니다. 이제는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지요. 아침 저녁으로는 좀 쌀쌀한 기온이 느껴질 정도로 완연한 그런 전형적인 가을 날씨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인생 여행길 그 50번째, 쉬운 번째 시간으로 개축편인데요. 일간 개수, 또 일주론 개축일축, 그 다음에 월주론 겨울철 개수는 어떤 오행이 오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 개수 하면 이제 우리가 우로수라고 하죠. 우로수. 그래서 비교적 깨끗하고 맑은 물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샘물이나 비, 또 이슬 같은 것을 비유하기도 하죠. 그래서 개수일간들은 대체적으로 좀 깨끗한 물이다 보니까 성정이 순수하고 또 깨끗한 사람이 많다. 또 개수는 흐르는 물이라고 했죠. 그래서 개수일간들이 대체적으로 좀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 많습니다. 또 개수는 우리가 네 글자로 인마친주라고 했죠. 인마친주. 임기응변에 능하고 또 마음이 여리고 눈물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친화력이 좀 뛰어나고 이렇게 잘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제 개수일간들이 좀 깨끗한 물이다 보니까 주변 환경에 민감하다. 너무 뜨거우면 증발해 버릴 것이요, 너무 추우면 어때요? 꽁꽁 얼어버리겠죠. 그래서 개수일간들은 대체적으로 네 가지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귀가 아프게 들었죠.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개수일간 하면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맑고 깨끗한 물이다, 그리고 또 입맛친주다, 이 정도는 여러분이 기억만 해주셔도 개수일간을 대하기가 살짝 부드럽겠죠. 그럼 개수일간에 대해서 또 순서들을 한번 알아보면, 일간 개수는 우리가 이제 고서에는 어때요? 개수 지약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극히 약하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것은 맑고 깨끗한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적은 물을 말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임수는 어때요? 큰 강물이다 보니까 좀 강한 느낌을 주지요. 그런데 개수는 거기 상대적으로 좀 깨끗한 물이다 보니까 지약하다고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개수는 수라고 하는 것은 오행상으로 유나라고 했죠. 유나.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흐르는 성질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흐르는 성질을 윤화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개수일간 이제 인간적인 측면을 보면은 우리가 지혜에 해당됐다고 그랬죠. 이게 지혜지자인데, 그래서 개수일간들이 대체적으로 흐르는 성질을 갖고 있다 보니까 지혜롭고 좀 총명하다, 똑똑한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개수일간의 물상으로는 우로수라고 했죠. 우로수. 비유 이슬로 짜죠. 그래서 물상으로는 샘물이나 빗물, 이슬, 안개, 서리, 이와 같은 걸 우리가 개수일간에 이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개수일간의 특성으로는 네 글자로 우리가
임마친주라고 했죠. 그래서 임이란 말은 임기응변, 임기응변에 능하다.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은 마음이 여리고 눈물이 많은 사람이다. 눈물. 그 다음에 친이라는 것은 친화력이죠. 계시일관들이 친화력이 아주 뛰어나다. 그 다음에 주라고는 환경에 좀 민감하다. 그래서 우리가 계수일관하면 임마친주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이제 수라고 하는 것은 방향은 북쪽이죠, 북쪽. 우리가 이제 뭐 이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사업 장소를 결정할 때 이렇게 참고로 방향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색상은 수는 흑색이죠.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색깔을 무슨 색을 좋아할 것이냐, 또 아니면 뭐 무슨 색상의 옷이 좋을 것이냐, 이런 것을 볼 때는 이렇게 색깔로 또 색깔을 참고하는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장기로는 신장방광이죠. 신장방광. 신장방광이라는 우리 몸에 노폐물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 몸에 그 노폐물을 걸러서 이렇게 배출하는 그런 부위를 우리가 개수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수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개수도 마찬가지고 임수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체 부위로는 수라는 것은 귀 우리가 귀 알죠? 귀. 그 다음에 청각계통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각계통에 이상이 생기면 우리 그 귀 안에 달팽이관이라고 있죠. 근데 저도 그 달팽이관이 이렇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소리 물론 그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도 하지만 또 몸의 균형을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도 동시에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수라는 것은 청각계통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보청기가 너무 성능이 좋죠. 그래서 뭐 아주 귀머거리가 아닌 이상은 보청기를 끼면 어느 정도는 다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 우리가 귀는 그다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또 귀는 장수의 상징이죠. 장수. 귀가 크고 잘생겼다면 또 귓볼에 이렇게 쭉 늘어뜨려진 사람은 장수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귀를 한번 보시면서 나는 과연 얼마나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우리 그 부모님들 보면 물론 이제 뭐 70, 80세는 보통이고요. 이 90세가 되신 분들도 요즘에는 뭐 눈이 안 보인다든가 아니면 귀가 안 들린다든가 그런 경우는 물론 뭐 젊었을 때처럼은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불편해서 못 사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어때요? 나이 드시면 맨 먼저 이 눈이 잘 안 보이죠. 그 다음에 귀가 안 들려가지고 듣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데 요즘에는 의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 정도는 이제 좀 의술의 발달로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어때요? 또 시대가 이제 100세 시대잖아요. 100세. 그래서 우리가 건강 관리에 아주 중요성을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몸만 건강하면 되는데요. 몸이 아프게 되면 자신도 물론 불편하겠지만 어때요? 주위 사람까지 피곤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내가 100세 되면 우리 자식들은 몇 세가 될까요? 보통 7, 80세 되겠죠. 그러니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아직 100세 시대를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실감이 나지 않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한 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일간 개수에 대해서는 이제 그 용도를 알아보고 개수가 또 축토를 달면 어떤 성향을 한번 보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개축하면 이제 개수는 물이고 축토는 언 땅이죠. 그래서 이렇게 개축하면 이제 꽁꽁 언 땅에 우리가 이제 비유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명이 자라는 게 목적이죠. 그런데 언 땅에는 생명이 자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개축일지는 좀 시기를 기다려야 된다.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 땅에는 나무가 자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히 녹아서 그야말로 나무가 자랄 수 있는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개축일간들은 대기만성형이 많습니다. 대기만성형. 그 다음에 이렇게 척박한 땅에서 나무를 키우다 보니까 돼요. 어쨌든 정신력이 좀 강한 사람이겠죠? 개축일주는 좀 생활력, 정신력이 아주 강합니다. 그 다음에 개축일주는 우리가 신살로는 백호살이죠. 백호 하면은 어때요? 어쨌든 그 카리스마가 느껴지죠. 백호 하면은 고집, 강한 리더십 이런 것들이 강점이죠. 근데 백호 하면 또 어때요? 우리가 옛날로 말하면 혈광사한다고 그랬죠. 혈광사. 근데 요즘엔 호랑이 물려서 피 흘릴 일은 없겠죠. 그래서 정신장애로 나타나는데요. 여러분이 아마 분노조절장애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분노조절. 이 분노조절장애가 사실은 현대에 이렇게 병으로는 상당히 심각한 병입니다. 그래서 분노조절장애가 이렇게 심해지면 감정 조절이 잘 안 돼서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공포증이나 폐쇄증 같은 걸 느끼게 되면 평생 고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백호가 형충을 당하게 되면 이런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백호에 대해서 또 한번 알아보면 우리가 이제 백호는 십성으로는 편관에 해당되죠. 편관이란 거는 나를 극하는 것을 말하죠. 내가 극하는 거는 재성이죠. 그래서 나를 극하는 거는 관성에 해당됩니다. 내가 베푸는 것은 식상에 해당되고 내가 도움을 받는 것은 인성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하고 같은 거는 비겁이라고 했죠. 비겁.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 재성이고 이거는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 그 다음에 식상이라는 건 베푸는 마음, give and take. 베푸는 것은 식상이요. 받는 것은 어때요? take는 인성의 마음입니다. 이제 이 정도는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편관이라는 것은 관이라는 것을 나를 극하는 것 말이에요. 나를 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관에는 어때요? 정관도 있고 이렇게 편관도 있는데 약간 성향이 다르죠? 정관은 그야말로 모범생.
뭐 물론 평관도 원칙 소신을 중요시하지만 좀 평관들은 좀 끈기에 맺는 그 결단력이 있는 사람을 말하죠. 그래서 평관이라고 하는 것은 명예, 또 직업을 중시하고 직업을 말하고 또 과단성, 또 끊고 맺는 게 분명한 사람이다. 그래서 원칙, 소신, 명예, 의리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평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육친으로는 관이라는 건 남녀보면은 관은 자식이죠. 자식. 그 다음에 여명의 경우는 남편에 해당되죠. 남편. 그래서 이렇게 일지는 배우자 궁이라고 했는데 배우자 궁에 남자는 자식이 있다는 것은 어때요? 이성관계를 한번 볼까요? 남녀의 경우는 자식이 있기 때문에 좀 자식 사랑이 남다르다는 얘기도 되겠죠? 남자의 경우. 그 다음에 여명의 경우에는 어때요? 남편이니까 이렇게 남편 자리가 있다는 건 남편 덕이 있다는 얘기도 되겠죠. 일단은 이 사람은 남편 덕은 있는 사람이다. 물론 평관 남편이기 때문에 좀 알콩달콩한 면은 없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일주가 부부가 동주하고 있으면 지지고 볶으면서도 회로할 확률이 훨씬 높다. 그 다음 네 번째, 12운성으로 계축은 이 양간을 먼저 봐야 되겠죠? 양간은 임계도 일단 지지로 가면 겨울이고 해자축도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것은 로광새라고 했죠? 로광새. 그럼 여기가 로광새가 되는 거고 새는 대새. 축구선수 대새 아니죠? 그래서 계축은 돼지가 됩니다. 돼지. 돼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에너지로 말하면은 생욕대니까 좀 에너지로 말하면 강한 편이죠. 사회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이제 20대, 즉 대라고 하는 것은 사모관대를 말하는데 사모관대라는 것은 옛날로 말하면 과거급제, 요즘으로 말하면 사법고시에 패스하는 경우니까 일단은 사회적으로 승진 출세를 의미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에너지로 봐도 자기 기운이 강하지만 또 이렇게 사회적으로 출세한 케이스인데 단 한 가지 단점은 너무 이제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사회 경험은 좀 부족하겠죠. 의욕은 앞서지만 경험이 좀 부족한 상태다. 그래서 이렇게 관성이 대지에 있다는 것은 일단은 직장에서는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겠죠. 뭐 육신으로 말하면 자식이 똑똑한 자식을 줄 수도 있고 또 그 여명으로 하면 남편이 똑똑한 남편이죠. 그래서 12운성으로는 대지에 해당된다. 우리가 이제 또 12운성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면 양간인 경우에 일단 임수를 볼까요? 계절로 우리가 12운성을 찾는 방법인데요. 임계수는 지지로 내려가면 해자축이죠. 그래서 동절, 해자축은 요광새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대 계절. 해자축의 반대는 사오미죠. 그 다음에 사오미는 이게 절태양, 반대는 절태양이다. 그 다음에 겨울 전생이라고 했죠?
신유술은 생이니까 생욕대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후병, 이렇게 겨울 다음에는 병이니까 인묘진은 후병, 병삼요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계절로도 얼마든지 12운성을 쉽게 찾을 수가 있다. 그러면 양간인 경우에는 이렇게 찾으면 되는데 음간인 경우에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양간을 찾은 다음에 음간은 이 6가지만 외우면 쉽게 찾을 수가 있다. 양간이 일단 생지에 해당되면 음간은 무조건 사지가 된다. 양간이 욕지면은 음간은 무조건 병지가 된다. 양간이 돼지면은 음간은 무조건 쇠지가 된다. 양간이 묘면은 음간은 무조건 양지가 된다. 그 다음에 양간이 녹이면 음간은 무조건 왕이 된다. 양간이 절이면 음간은 무조건 태가 된다. 이렇게 이 6가지만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시면 양간만 찾으면 음간은 자동으로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12운성을 쉽게 찾는 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지장간을 한번 볼까요? 개축은 지장간에 축, 그러니까 전기는 나하고 같은 기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축은 천간으로는 기토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진술 충미는 진술 충미라고 하는 것은 전 계절의 기운, 그러니까 축이니까 해자축의 전계절은 봄이죠. 인묘진의 계절을 그 음축에서 보관한다고 그랬죠. 아니 이제 전계절이니까 봄이 아니라 봄은 다음 계절이죠. 전계절은 신유술이 되겠죠. 그래서 신유술 음축하는 중에서 신유술에서 가장 강한 기운이 유죠. 유. 이거를 음축해서 저장 보관한다고 그랬는데 유가 천간으로 가면은 신금이 되죠. 그 다음에 그 중기. 여기는 바로 전달. 그러니까 축의 전달은 자죠. 자가 천간으로 가면 개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기신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인사신에는 이렇게 생지의 경우는 인사신에는 다음 달에 첫 기운이 중기로 온다고 그랬죠. 진술주미는 전 계절에 가장 강한 기운. 그 다음에 인사신에는 다음 달에 첫 번째 기운이 오게 된다. 그러면 개수가 축도를 보면 평관 관성이죠. 개수가 기토를 봐도 관성. 개수가 신금을 보면 인성이죠. 금생수. 나를 도와주는 것은 인생. 내가 생하는 것은 식사. 그 다음에 나하고 같은 것은 비겁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관성 기토가 축토를 보면 기토는 어때요? 정화하고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양간을 보면 병축을 먼저 찾아야 되겠죠. 양간을. 그러면 병화는 지지로 가면 사옴이죠. 그래서 여름이고 축은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반대 계절은 절태양이죠. 그래서 이게 양지. 그래서 양은 묘 양쪽에 있다고 그랬죠. 묘는 양쪽에 있다고 그랬어. 그래서 기축은 묘지에 해당됩니다. 묘지.
관성이 묘지로 들어있습니다. 관성. 관이 묘지라는 것은 어때요? 묘라는 것은 가두다, 답답하다, 또 몸 아프다. 묘라는 것은 또 우리가 정신세계를 말한다고 그랬죠? 정신세계. 그래서 기축일주들이 아주 똑똑한 사람이 많다. 또 기축일주는 어때요? 좀 몸이 아플 수도 있겠죠? 묘지에 들어있으니까. 몸이 아프거나 또 아주 똑똑한, 머리가 똑똑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문직에 종사하거나 또 활인업에 종사하면 미연할 수도 있다. 그래서 관성이라는 것은 남성의 경우는 남성의 경우에는 자식에 해당되죠. 자식이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또 자식하고 떨어져 살 수도 있고요. 또 상대적으로 자식이 아주 현달한 자식을 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여명의 경우에는 남편이죠. 남편이 또 몸이 좀 상대적으로 약할 수도 있고 또 남편이 아니면 아주 똑똑한 그런 머리로서 두뇌가 똑똑하니까 어때요? 좋은 좀 직업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업성대처로 좋은 직장에 근무하면 또 면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성, 신금이 축토를 보면은 이거는 일단 경금을 봐야 되겠죠. 경신은 지지로 가면은 신유술이니까 가을이죠. 그 해자축이니까 가을은 해자축은 다음이잖아요. 그래서 병사, 이게 경축은 묘지가 되겠죠. 그래서 신축은 묘는 양쪽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양지에 해당된다. 신축, 양. 그래서 이렇게 양이라는 것은 어때요? 요양하다, 기르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또 양이라는 것은 상속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양지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재산 상속을 받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지에 들면 어때요? 양이면은 일단 요양한다는 것은 몸이 아프면 요양하게 돼 있죠. 그래서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기르다는 것도 교육, 가르치는 것을 말하거든요. 유경, 이런 그 가르치는 직업에 종사하면 업상대처로 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인성이라는 것은 육친으로 모친에 해당되죠. 그래서 모친이 병약하시거나 또 모친이 뭐 교육계통이나 또 유경계통에 근무하신 분일 수도 있다. 사회적으로 명망을 갖고 있는 분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비급 개수가 축토를 보면 임도 지지로 가면 겨울이고 이것도 겨울이죠? 그러면 임축은 쇠지요, 쇠. 그러면 쇠는 대하고 같이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돼지가 된다. 대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사목관대라고 그랬죠? 사회적으로 출세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 형제 중에서도 이렇게 조기에 출세한 형제가 있겠죠. 대는 또 자존심 고집이죠. 그래서 본인도 좀 자존심이 강하지만
형제도 아주 이렇게 보통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장간을 또 들여다보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해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6번째, 개축일주의 성향을 한번 보면요. 개축일주는 어때요? 인내와 끈기가 아주 대단하다. 어때요? 오래 있는 땅이니까 척박한 땅에서 살아남으려면 그 인내심이 아주 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째, 이 지혜롭고 좀 신중한 그런 성격이다. 신중한. 이렇게 좀 이렇게 대충대충 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다. 그 다음에 이 개축일주의 좀 내면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 많다. 마지막으로 개축일주는 좀 융통성은 부족한 편입니다. 우선 내 코가 석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배려한 마음은 조금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개축하면 이런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월주는 계절에 따른 일간의 변화인데요. 예를 들어서 계수일간이 해자축을 자기 계절에 태어나면 어떤 오행이 필요할까요? 우선 첫 번째, 한겨울이니까 조우상으로 화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병, 정화, 기왕이면 병화가 좋겠죠. 한겨울에는 따뜻한 햇빛도 필요하고 또 겨울에는 어때요? 정화도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2번째, 어쨌든 수라고 하는 건, 계수라는 것은 어쨌든 이렇게 이렇게 수기운이 강하면 어떤 강한 기운을 빼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서라하는 기운, 간목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수가 강한데 을목은 어때요? 을목은 조금 통로가 적을 수도 있겠죠? 을목은. 그렇지만 뭐 을목도 뭐 간목만큼 못해도 을목도 무방하다. 그 다음에 3번째, 이렇게 토가 강하면 극제하는 기운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토로 좀 이렇게 토국수에서 강한 물기를 잡아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겨울에는 융토보다는 양토, 척간으로 무토나, 그 다음에 또 술토나 미토, 이런 양토가 조금 더 유리하다. 그래서 한겨울에 개수는 이런 기운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운들이 갖춰지면 그래도 삶이 좀 무난하겠지만, 이런 기운들이 없다고 하면 어때요? 좀 힘들게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왜요? 운이 있잖아요. 운이 또 받쳐주면 충분히 멋지게 살 수 있다. 이 원국보다 중요한 게 운이죠. 그래서 운에 따라서 인생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여러분 뭐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어때요? 계절이 바뀌면 뭐 예를 들어 뭐 잘 산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라 겨울에 되면 어때요? 두꺼운 옷을 입게 되죠. 그게 바로 운입니다. 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스를 수가 없다. 오늘 그 개축 일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이제 일단은 육식학자를 이렇게 이제 총 이렇게 한 번에 정리를 해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아직도 이제 51번부터 60번째가 10개가 더 남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갑인부터는 제가 조금 이제 그동안 이론적으로 이렇게 많이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갑인부터는 실질적으로 내 사주를 찾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사주 보는 방법을 계속 한번 설명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요. 여러분 인생이 조금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